저는요,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해서 사랑도 혼자 하는 편이에요. 그녀는 그 말을 하며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소개팅 자리에서 꺼내기엔 너무도 낯선 말.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내 안에서 자꾸 맴돌았다. 사랑을 혼자 한다는 말. 그게 무슨 뜻일까? 이 영상은 소개팅에서 만난 한 중년 여성의 묘하고 아름답고 조금은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방식으로 나를 지켜봤고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마음 한켠에 남겨진 그 사람을 떠올려 주세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녀를 처음 본 건 어느 봄 저녁 카페였다. 테이블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는 마치 누군가를 떠나보낸 사람처럼 슬픈 눈을 하고 있었다. 나는 안녕하세요 대신 기다리셨어요? 라고 묻고 말았다. 그녀는 그 말에 잠깐 웃었다. 아니요. 전 늘 조금 먼저 도착해요. 그래야 상대가 늦더라도 제가 기다린 거니까요. 이상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모든 관계에서 자기 몫의 아픔까지 미리 감당해 두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마치 미리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그날 그녀는 조용히 그러면서도 아주 낯선 방식으로 나를 흔들었다. 그녀와의 대화는 이상하게도 내가 뭔가를 자꾸 고백하게 만드는 분위기였다. 그렇다고 질문을 던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내 말을 가만히 들었고 때로는 작은 끄덕임만으로 내 안에 묻어둔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게 만들었다. 근데 진짜 혼자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결국 묻고 말았다. 그녀는 조용히 손가락으로 컵 가장자리를 돌리며 말했다. 저는요, 마음을 오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좋아하면 그냥 혼자서 다 해요. 보고 싶을 땐 멀리서 보고, 궁금할 땐 그냥 상상하고, 그게 사랑이냐고 나는 반문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엔 슬픔이 없었다. 오히려 모든 감정을 충분히 소화한 사람의 평온함이 있었다. 누군가가 날 사랑해 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주는 걸로 충분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게 덜 아프니까 나는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그녀가 너무 예뻐 보였다. 화장이 진하지도 않았고 옷차림도 수수했지만 그녀가 품고 있는 이상한 고요함이 나를 자꾸 흔들었다.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이 여자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이 아닐까? 그녀와 두 번째 만남은 뜻밖에도 내가 먼저 제안했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금세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근처에 작은 서점이 있어요. 그 앞 벤치에서 봐요. 그 말투도 좀 이상했다. 장소를 정하면서도 마치 언제든 취소돼도 괜찮다는 사람처럼 쓸쓸하고 가벼운 어투였다. 그녀는 서점 앞 벤치에 먼저 와 있었다. 정말로 늘 먼저 도착해 있었다. 오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도 묘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인사보다 먼저 온 건 그녀의 눈빛이었다. 그 눈동자 안에는 늘 안녕이 아니라 잘 있었어요? 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조용히 걸었다. 말이 많진 않았지만 걸음을 맞추는 데에는 어색함이 없었다. 그녀는 가끔 아주 조용한 말투로 뭔가를 중얼거렸다. 아, 저길 지나면 봄의 벚꽃 진짜 예쁜데. 저 집은 원래 국화가 있었는데. 이제 없네. 저 자리 누가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물었다. 왜요? 저 자리엔 뭐가 있어요? 그녀는 가만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기억 같은 거요. 좀 아픈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여자는 어딘가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떠나는 중인 사람처럼 느껴졌다. 무엇이든 오래 바라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너무 가까이 가지 않으려는 사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나는 그녀가 내 안에서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아주 조용하게, 확실하게.
세 번째 만남이 끝날 무렵 나는 결국 마음 한구석을 꺼내 보였다. 저 이런 말 갑작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그쪽이랑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그게 좀 특별한 느낌이에요. 그녀는 가만히 내 얼굴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그 말 안 들은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순간 바람 소리도 멈춘 것 같았다. 나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그녀의 눈을 쳐다봤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다. 제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누가 나를 오래 좋아하는 게 무서워서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받으셨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냥 제가 감정에 책임을 못 져서요. 라고만 중얼거렸다. 그녀의 표정은 미안함보다도 어디까지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 순간 나는 이 여자가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잃어본 기억에 스스로를 감금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녀가 내게서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녀와 연락이 잠시 뜸해졌다. 내가 먼저 문자를 보내면 답장은 왔지만 만남을 제안하면 항상 일정이 있다고 했다. 다음에 봐요.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그녀는 예의 바른 거절을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공원 벤치에서 그녀를 마주쳤다. 그녀는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봄인데도 여전히 얇은 트렌치 코트를 입고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천천히 마시고 있었다. 일이 많다더니 여기선 좀 한가해 보이시네요. 나는 일부러 장난스러운 말투로 말을 걸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있는 게 편해서요. 가끔 누군가가 옆에 앉을까봐 일부러 사람 없는 쪽 벤치로 와요. 그녀의 말은 늘 그렇다.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문장 하나가 사람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나는 옆에 조용히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전에 한 남자랑 10년을 함께 살았어요. 결혼은 아니었지만 거의 가족처럼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시선을 멀리 둔 채 말을 이었다. 근데 아픈 사람한텐 사랑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 말에서 그녀가 어떤 기억을 가슴에 묻고 사는지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지금 누군가를 잃은 사람이었다. 그리운 게 아니라 무서운 기억을 가진 사람. 그리고 나는 그 순간부터 그녀가 멀어지려 할수록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녀가 거절한 게 사랑이 아니라 또다시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하는 미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녀와 나는 그날 이후로도 가끔 만났다. 명확하게 사귀는 건 아니었지만 그녀는 말없이 내 옆에 있어줬고 나는 말없이 그녀를 기다렸다. 함께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고 공원에서 걷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손을 잡지 않았다. 어깨에 기대지도 팔짱을 끼지도 않았다. 항상 일정한 거리. 늘 반 발짝 뒤에 있는 사람처럼 나는 그 거리감을 깨고 싶었다. 우리 연애하는 거 맞죠?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저 그런 감정 감당 못해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누가 날 좋아하면 그게 너무 무거워져요. 제가 잘해야 할 것 같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무너질까봐 겁나요. 나는 대답했다. 나는 괜찮아요. 잘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옆에만 있어줘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예전에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나는 알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그림자를 그녀가 꺼내려 한다는 걸 직감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사랑이 누군가에겐 시작일 수 있어도 누군가에겐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은 끝일 수 있다는 걸 느꼈다. 그 사람도 당신처럼 말했어요. 괜찮다. 그냥 옆에만 있어줘. 그녀는 잔잔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떨렸다. 그 사람은 암 환자였어요. 자기 병이 점점 깊어가는 걸 알면서도 날 안심시키려 했고, 나는 끝까지 믿었어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입원한 것도 악화된 것도 말 안 하고 그냥 혼자 가버렸어요. 나한테 아무런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그날 이후로 누가 다가오는 게 두려워졌어요. 누군가 날 좋아한다는 건 내가 또다시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니까. 나는 숨이 막혔다. 그녀가 그토록 이상하게 굴었던 이유가 그 낯설던 말투들이, 지켜보듯 대하던 모든 행동들이 이 한 문장으로 다 이어졌다. 그래서 그냥 혼자 사랑하고, 혼자 기억하고, 혼자 아파하기로 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울지 않으려 애쓰는 표정이 더 아팠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말없이 말했다. 이젠 당신 혼자 안 울게 할 거예요. 그녀의 손은 생각보다 작고 차가웠다. 나는 말없이 꼭 잡은 채 그녀가 울지 않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그녀가 조용히 손을 빼냈다. 그리고 말했다. 그만해요. 당신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감정 쓰지 말아요. 나는 받기만 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말했다. 받는 건 나예요. 당신이 살아있는 채로 내 옆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나한텐 선물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더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말 들으니까 더 떠나고 싶어져요. 그녀의 말은 잔인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누군가를 잃는 건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오래 아픈 일이에요. 난 아직도 그 사람을 꿈에서 매일 꺼내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관계 못해요. 절대. 나는 그날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혼잣말처럼 말했다. 내가 끝까지 기다릴게요. 그래도 돼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걸어서 사라졌다. 햇살이 강하게 비치던 오후, 그녀의 그림자만 오래 남았다. 그녀와 연락이 끊긴 지 3주가 지났다. 문자에도 답이 없었고 전화는 꺼져 있었다. 나는 어느 날 우연히 그녀가 말했던 그 서점 앞 벤치로 발걸음을 옮겼다. 거기 그녀가 있었다.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때 그녀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다. 머리는 조금 더 짧아졌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손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여기 왜 왔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나는 조용히 앉았다. 여기엔 당신이 있으니까요. 그 말에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나 병원 다녀왔어요. 몇 군데 이상 징후가 있어서 정밀 검사 받았는데 결과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다. 검사 예약표였다. 그 위에 작은 글씨로 적힌 날짜. 6월 17일 오전 10시 30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품에 넣고 말했다. 그날 같이 가요.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내가 아픈 사람 되면 똑같이 떠나고 싶어질 거예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떠나기 전까지 내가 하루라도 더 많이 웃게 해줄게요. 그녀는 마침내 무너졌다. 주저앉은 나에게 안겼다. 그토록 단단했던 사람이 그날 처음으로 한 사람에게 기대어 오는 법을 배웠다. 6월 17일 약속했던 그날 아침 나는 병원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확히 10시 15분 그녀는 왔다. 흰색 셔츠에 베이지색 스카프,
늘 그렇듯 수수하고 단정한 옷차림. 그런데 표정은 달랐다. 처음으로 조금 떨리는 얼굴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 손을 잡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했다는 듯이. 기다리셨어요? 그녀가 작게 물었다. 당신이니까요.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진료실 앞 대기석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만 꼭 잡은 채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시간을 버텼다. 그녀가 내 손을 살짝 더 세게 쥐었다. 나는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할 것 같다. 누군가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찰나의 순간. 의사와의 상담은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라는 말로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결과보다 그 과정을 함께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더 오래 떨고 있었다. 병원을 나서는 길.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나 사실 많이 떨리고 무서웠어요. 근데 당신이 옆에 있어서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어깨 위로 팔을 감았다. 이번엔 그녀가 고개를 기댔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누구도 먼저 그렇게 부르진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행동했다. 주말이면 같이 밥을 먹었고 가끔 영화도 보고 가로등 아래를 천천히 걷기도 했다. 처음엔 그녀가 나를 피하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녀는 웃는 법을 배웠고 나는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어딘가에 마음 한 조각을 남겨둔 채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집에 데려다 주던 길. 나는 가볍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살짝 움찔하더니 곧 스르르 손을 맞잡았다. 가끔은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요. 너무 무서워져요. 이게 또 끝날까 봐. 나는 대답했다. 우리한테 끝이 오면 그땐 그때 가서 아파도 돼요. 지금은 그냥 웃어요. 그녀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다시 사람을 믿어보고 싶어졌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서 혼자 걸어왔는지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 밤 그녀를 안고 싶다는 욕망보다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가을이 시작되던 어느 오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같이 한 곳만 가줄래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오래된 봉투 하나를 가방에 넣었다. 차를 타고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납골 땅이었다. 그녀는 봉투를 꺼내 들고 말했다. 여기 그 사람 있어요. 그날 이후 한 번도 못 왔어요. 나는 한 걸음 뒤에 서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낡은 사진이 붙은 작은 봉화남 앞에 흰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나 이제 당신 없이도 괜찮을 만큼 살아봤어. 근데 지금은 누구랑 같이 있고 싶어. 미안해. 너무 늦게 왔지. 그녀는 흐느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그동안 참아온 모든 감정을 쏟아내듯 울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그녀 옆에 섰다. 그녀가 내 손을 더듬듯이 잡았다. 이번엔 내가 먼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요. 이제 당신 옆에 제가 있어요. 그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고 처음으로 나를 마주 봤다. 그 눈빛은 이별을 마무리하고 다시 삶으로 돌아오려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씩 달라졌다. 마음의 문을 먼저 열었고 밥을 먼저 차렸고 오늘 뭐 해요? 라며 먼저 연락을 했다. 나는 매 순간이 놀라웠다.
그녀가 이렇게 일상의 따뜻함을 다시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맙고 눈물 났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우리는 함께 내 방에 있었다. 창밖엔 빗소리만 들리고 방 안은 조용하고 따뜻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이런 밤, 예전엔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 있다는 게, 그 공기가 너무 쓸쓸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안았다. 그녀는 천천히 내 품에 기대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무섭지 않아요. 나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치유된 기분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잤다. 단 한 번도 격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내 품에서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다. 중간에 몇 번 뒤척이다가 팔을 감싸 안고 더 가까이 붙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내게 이사 왔다. 처음엔 잠깐이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냉장고 한켠에 그녀의 반찬이 채워지고 욕실에 그녀의 칫솔이 놓인 순간부터 우린 이미 함께였다. 아침엔 그녀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고 나는 토스트를 굽고 우리는 창가에 앉아 천천히 하루를 시작했다. 이런 게 행복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지금 중년 커플 느낌 제대로 나요. 그녀는 킥하고 웃었다.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하지만 완벽한 날만 있는 건 아니었다. 하루는 내가 회식이 길어져 새벽에 들어온 날, 그녀는 거실에 불을 켜고 앉아 있었다. 연락이라도 했어야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엔 서운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미안한 마음에 사과하며 말했다. 그냥 회사 사람들 눈치 보느라.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도 그렇게 늦던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날 마지막이었다는 걸 몰랐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단번에 이해했다. 그녀에게 늦음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였다는 걸. 나는 그날 술 기운도 채 가시기 전에 그녀를 꼭 안았다. 다신 안 그럴게요. 나는 어디 안 가요. 그녀는 말없이 나를 안았다. 우리는 그렇게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품으로 덮었다. 겨울이 왔다. 처음 우리가 만났던 계절이다. 나는 그날 작은 편지 하나를 준비했다. 손글씨로 쓴 편지. 맨 아래엔 내 이름을 정성껏 적었다. 우리 이대로 살아봐요. 계절이 몇 번을 더 바뀌든 같은 창가에서 아침을 맞으며 같은 발걸음으로 공원을 걷고 같은 기억 속에서 잠들어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그녀는 편지를 다 읽은 뒤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러곤 처음으로 스스로 내 품에 안겼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사랑은 두려워도 함께하는 거라는 거.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세상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마음을 나눴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과의 시간은 기억이 아니라 삶이 될 거라고. 여러분, 사랑은 꼭 첫사랑일 필요도 젊은 날에만 피어나는 것도 아니죠.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서로의 온기로 다시 살아가는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지금 누군가가 조용히 스며들고 있다면 그 손 놓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